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배쌤의 배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물건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물건을 주고받는 겁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들어서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언어의 기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쌍방향이 소통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영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형식으로 다루기도 하고 삼형식으로 다루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좀 구독하시고 좀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 문법적인 용어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필요악인 겁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어떤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많은 문법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 사형식이나 삼형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언어의 본질만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내가 말을 할 때 난 지금 사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난 삼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의식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영어를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영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배울 뿐이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요거를 항상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수요동사를 사용해서 사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꿔서 삼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너무 이제 좀 유치해지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중학교 시험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뭐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가볍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영문법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영어를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은 나오면 틀리겠죠.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좀 영어의 기초가 본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익혀두시면 좋겠고 지금 나는 어떤 시험 볼 그런 나이는 지났다. 다만 나는 그냥 영어를 편하게 내가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은 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말 배우듯이 처음에 엄청나게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말도 안 되게 뒤죽박죽 말을 막 뱉으면서 말을 배워나가듯이 영어도 또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법에 맞게 말하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어법에 맞게 말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의식이 나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막고 있다면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뱉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뱉고 틀렸으면은 나중에 나 이거 그때 틀렸구나. 조금 더 연습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반복하시는 게 좋지. 막 뭐 문법 제가 물론 문법적인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는 어떤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을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 이걸 맞춰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표를 두 개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또 영어의 기초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뭐 모르시는 분이 보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왼쪽의 것은 우리가 흔히 주격이라고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주격이란 영어의 맨 앞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맨 앞자리에 오는 주인공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로 예를 치면은 물건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물건을
주는 사람.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표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물건을 받는 쪽이 된 겁니다. 받는 쪽. 그래서 물건을 받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구조를 연습하는 게 목적이지 단어를 막 여러 가지를 쓰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막 상황을 바꿔가면서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이 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 물건은 그냥 계속해서 책 한 권만 하겠습니다. 책 한 권. 그래서 어북으로 하겠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의 책, 어북.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서 자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내가 이제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또 약간 다른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여기와 여기는 동일한 인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번 줘볼게요. 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give라는 동사 이제 일단 준다는 동사입니다. give가 준다는 건데 give도 적어놓고 gives도 적어놓고 gave도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주어가 자 여기서 구분선을 한번 그어보면 주어가 1,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현재일 때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굉장히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한국인을 특히 괴롭히는 어법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 s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어법도 많이 바뀌고 또 소리도 어쨌든 다르니까 s라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발화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들었을 때나 말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 게 과거일 때는 인칭이나 뭐 수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gave를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영어 만약에 배웠는데 과거형까지도 이 3인칭에 따라서 또 여기도 s 붙여가지고 gaves 했으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아니라는 거. 너무 정말 그 긍정적인 사고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약간 말은 좀 어색하지만 준다 우리나라 말로 준다라고 번역할 때 준다라고 번역을 할 때는 여기 현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시옷 받침을 넣어서 줬다라고 했을 때는 주었다겠죠. 주었다. 근데 줄여서 줬다 할 때는 과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1번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먼저 I라는 말을 뱉어야 되겠죠. 내가 I give. 그럼 내가 give라는 동작을 한 거예요. I give.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도 생각한 게 이 give라는 단어가 발음이 약간 기부한다. 우리나라 말에 기부가 이제 뭐 어디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료로 내가 어떤 거를 자선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어줄 때가 기부인데 물론 부 발음하고 v는 사운드가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비슷하니까. 그래서 I give. 그럼 내가 일단 여기까지 연습이 된 겁니다. 나는 준다. I give. 누가 받을 거냐? 네가 받는 거다 이겁니다. 네가. 그래서 I give you. 난 너한테 준다. 나는 너에게 준다.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에게라고 해석이 된다. 여기 이제 에게가 되는 거죠. 에게. 누구에게.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가. 이제 은는 이가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는 이가. 그래서 나는 준다 너에게 책 한 권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give you a book. 이렇게 연습이 되겠죠? I give you a book. 그에게 한번 줘볼까요? 그에게. 제가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I give him이 되겠네요. him. 그 소리 자체가 him. 영어의 대단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명사인데 대명사를 매우 사랑하는 언어다. 한번 어쩔 수 없이 고유명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명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아주 기초 영문법,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영문법 책에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냐 모르냐를 넘어서서 내가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국말 쓰듯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회화의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시하지 마시고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I give him a book. I gi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준다. 그녀에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줄 때는 give her. 자, her라는 발음이 됩니다. her 소리가 her. I give her. I give her a book. I give her a book. 나는 그녀에게 책을 한 권을 준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위에도 유가 있고 아래도 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단수 복수를 써놨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 잘 아이들이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단수라고 읽으면은 물 끊기는 거, 물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생각나고 복수하면은 막 그 내가 부모님의 복수를 하겠다. 막 그럴 때 복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는 말 그대로 한 명일 때, 복수는 2명 이상일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펠링의 차이가 없으니까 you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you라고 하는 것은 너일 때도 있고 너희들일 때도 있는 거네. 너희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책 한 권 준다. I give you, 똑같이 여기 give you지만 I give you a book. 상황에 따라서 I give you는 난 너에게 준다도 될 수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준다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조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 give you a book. 그 다음에 요 them, 마지막으로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즉 그나 그녀가 되겠죠.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남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2명 이상. 어쨌든 2명 이상의 제3자들에게 나 걔네들한테 책 한 권 준다. So I give them이 되겠네. I give them. 발음이 them. So I give them a book. So I give them a book. I give them a book. 이렇게 연습을 했다. 자, 한번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자, 이번에는 여기서 U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I로는 다 연습을 해봤으니까 U로 한번 해서 똑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가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네가 나에게 준다. You give me a book. You give me a book. 네가 이제 우리들에게 준다. You give us. You give us. Give us. You give us a book. 너는 우리에게 책 한 권을 준다. You give us a book. 이건 동일한 거니까 빼고 You give him a book. 네가 그에게 책 한 권을 준다. You give her a book. 네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준다. You give them a book. 네가 그들에게 책 한 권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한 번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he나 she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give가 있지만 gives도 있잖아요. s도. 그래서 요 s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요때다. 요때 조심하셔야 된다. 요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연습은 하시되 처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he인데 gives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give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자신감 있게 발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 소리를 내서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연습하시면 된다는 거. 지금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 걸로 s가 붙은 버전으로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 이 엄청난 한계의 요 문법이 한국인들을 매우 괴롭힙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굴의 우리 대한민국인 열심히 연습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 그는으로 해볼게요. 자 그는 한번 그녀는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준다. He gives me a book. She gives me a book. 그리고 자 너에게 책 한 권을 준다. He gives you a book. She gives you a book.
그다음에 그가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그에게 주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가 그녀에게. 그래서 he gives her a book. She gives him a book. 이렇게 교차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he gives us a book. She gives us a book. 그다음 여기 them 한번 해볼까요? 자, he gives them a book. She gives them a book.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s를 붙인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봤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밑에를 살짝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자,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형식과 삼형식을 바꿀 수도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도 동시에 하면서 이 gave라는 과거형은 사실 설명드리기가 쉽거든요.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기 때문에 gave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 번만 연습을 하고 내용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나에게 그가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 자, 이것과 그가 책 한 권을 나에게 줬다. 그럼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인공이 맨 앞에 오는 것이 역시 자연스럽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또 영어와 가장 다른 점은 영어는 줬다라는 동작을 먼저 무조건 말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맨 끝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서술어가 맨 마지막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극복이 좀 잘 안 된다는 부분, 어렵다는 부분, 언어의 구조상. 근데 이제 그것을 무수한 연습으로 빨리빨리 결론을 뱉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중간을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봤는데 위에서는 나에게라는 말을 먼저 쓰고 책 한 권을 줬다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고요. 밑에는 책 한 권을 나에게 줬다라고 해서 책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분명히 두 개의 자리를 바꿔서 말이 되니까 영어도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영어도. 근데 이제 어떤 부분, 한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 중학생 수준의 영어에서. 자, 그럼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아까처럼 사람이 먼저 올 때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니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He gave me a book.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을 소유한 소유자가 줄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물건을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물건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성 요소를 만들다 보니까 영어는 어법에 이 사형식이라는 어법을 만들 때 물건을 줄 사람을 맨 앞에, 그 사람의 주는 구체적인 동작, 그냥 준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나중에 또 연습을 할 거지만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멀리에서 소포 같은 것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없지만은 어떻게든 내가 한번 구해줄게, 구해다 주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려서 내가 찾아줄게,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준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다 수요동사 형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서 주는 건 아니라 그냥 보여줄 수만 있겠죠. 야, 한번 봐봐, 구경 좀 해봐, 보여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실제로 준 거니까, 그래서 he gave me, 나한테 줬구나. 그럼 내가 받은 거구나.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물건이 바로 책 한 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단어를 바꾸기 전에 이 구조에 먼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s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시다면 처음부터 이 과거형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한 몇백 번, 몇천 번씩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발음도 최대한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그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그 표정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구조가 내 입에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이 아닌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을 하려면 그냥 평범하게 한국말 하듯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he gave me a book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지금 사형식을 의식해서 먼저 he를 말해야 돼. 그 다음에 gave를 말하고 me를 말하고 a book을 말해야 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e gave me a book이라는 이 순서대로 발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오를 때까지 더 연습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문법에서는 이렇게 쓴 것을 사형식이라고 해요. 사형식. 사람을 먼저 쓴 것을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 둘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위치를 바꿨을 때 he gave a book, a book을 먼저 쓰는 거예요. a book을 먼저 쓰고 me가 뒤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자리만 바꿨지 뭐 다른 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여기 영어도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영어는 조금 안타깝게 이게 화면이 혹시 지금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요 he gave me 자 요거 좀 불안하니까 위에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he gave me 자 he gave a book이죠. 책을 먼저 쓰고 he gave a book B가 됐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뒤로 갔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주요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give 동사와 잘 어울리는 짝꿍이 바로 to가 되겠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방향이 옮겨지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됐다 정도의 느낌으로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느낌의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치사에 대한 것도 제가 나중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give의 짝꿍이 to구나 사람을 앞에 쓸 때는 이것의 존재가 필요 없지만 이 구조 자체에서 이미 전치사의 역할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람이 뒤로 갔을 때는 얘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가볍게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2가지 버전 he gave me a book과 he gave a book to me 이 2가지가 내가 자유롭게 전환이 되는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말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 전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형식과 삼형식의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그 본질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물건을 주고받는 내용을 가지고 주격의 표와 그 다음에 목적격의 표를 가지고서 몇 가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S가 붙는 경우, 붙지 않는 경우, 왜 붙고 붙지 않는지 과거형일 때는 다행히 수나 인칭에 관계가 없다. 동일하게 gave다. 그리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앞에 나오느냐, 물건이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형식이냐 삼형식이냐 영문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 겉모습, 이 포장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왕이면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문법 정도에 나왔을 때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오늘 길어진 것 같지만 조금 더 제가 여러분께 자세한 컨텐츠를 저는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또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꼭 다음번에 알림 영상이 뜨면 꼭 보러 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영수 뱃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